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위협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물밀듯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다. 미국 유머 칼럼니스트 찰리 컬킨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감사스마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매일 아침 방송을 하는 것처럼 어떤 목표라든지 어떤 목적을 갖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어제 한국경제 오세성 기자님의 기사 착공 시작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에서 첫 삽 뜬다. 어제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착공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인천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빠른 계양 신도시가 지금 착공이 오늘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반가운 소식을 드리고요. 특히 감사스마일 TV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창릉이라든지 3기 신도시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관련해가지고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한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갖다가 보고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요. 감사스마일 또 개인적인 생각, 또 고향 창릉이 또 내년에 정말 착공이 들어갈 것인가 한번 제 개인적인 내피셜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첫 착공이 이제 오늘 이제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이제 착공식이 일어납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성공사 착공식을 갖다 처음으로 정말 생각보다 이제 계양 신도시가 먼저 첫 착공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기도 하면서 이제 고향 창릉도 머지 않았고 관련해가지고 또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2019년 10월에 최초 지구 지정이 되었고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조성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LH라든지 IH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총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보통 1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00만 평 이상이 되는 게 이제 신도시로 들어가는 거고 100만 평 이하가 이제 통상 택지지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기 신도시 계양인데 여기는 또 공공주택지구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3기 신도시 계양 신도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9,000호 포함해가지고 약 17,000호를 갖다 공급하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 녹지를 주민 체감도가 높은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해서 공원을 중심으로 기로와 소통, 그 다음에 보행 중심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 계양 신도시 내에서는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창의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은 이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결정한 구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SBRT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 거점 지역이 주거, 상업, 자족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계획해서 인천 계양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감사스마일 좀 아쉬운 게 인천 계양 신도시는 지하철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5호선이라든지 아니면 김포공항철도 도시 5호선이라든지 9호선 아니면 인천 국제공항 가는 공항철도를 갖다 연계를 갖다가 한번 하는 방법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신도시가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SBRT로 모든 게 다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하철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또 계양 신도시에 만약에 지하철이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그 프리미엄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런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대장 홍대선에서 대장에서 계양까지 바로 연결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 이거를 대장까지만 끄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부천대장지구 여기입니다. 바로 옆에가 인천 계양 신도시인데 여기서 정거장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대장 홍대선이 아직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을 하면 더 사업성도 더 많이 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1.6배 규모의 자동용지를 계획하고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인천으로 분산 수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천 D&A 혁신밸리라든지 마곡 상암 DMC랑 연계를 통해서 ICT, 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천의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지식 산업으로 체제 전환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많으실 만약에 이제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착공식 이후에 다른 3기 신도시들도 2023년 상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남 교산 신도시가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이 지금 토지 보상이 맞춰졌고 그다음에 부천 대장이라든지 남양 요항수는 한 70%, 그리고 지금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50% 전후로 지금 보상이 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된다고 하면 교산 신도시라든지 남양 유광수, 부천 대장은 내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3년 토지 보상을 전반기에 만약에 마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나 만약에 조금 더 딜레이 된다고 하면 2024년에 착공이 좀 늦어질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착공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최초에 계획되어 있던 2027년, 2028년에서 조금 더 딜레이 된다는 제가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조금 딜레이 되는 건 있겠지만 국가에서 계획하는 것은 그래도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존의 사전 청약을 실시했던 3기 신도시 내 공공주택들도 2023년 하반기부터 인천 계양 지구를 시작으로 본 청약 공급에 착수할 예정인데 아마 이제 인천 계양이 가장 빨리 본 청약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022년 12월에 고양 창릉 등 시범단지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나눔형이라든지 선택형, 일반형, 제가 또 이야기 드렸듯이 아마 이제 12월에 나눔형으로 해서 S3블럭이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게 되면 또 제가 방송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청년 주거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인천 계양 3기 신도시도 명품 자족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사업 개요를 좀 살펴드리면 위치는 인천시 계양구, 구련동, 동양동, 박천동, 병망동, 상야동 일원에 있고요. 면적은 약 101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100만 평이 넘어가야 되는데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도 3기 신도시의 조건에 지금 부합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인구 수도 4만 1000명 정도에다가 인구 밀도도 헥타당 122명이고 주택도 거의 16,600호 정도가 들어가서 거의 2만 세대가 지금 들어가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또 말씀드리면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19년도 10월에 지금 일어났고요. 보상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올 전반기까지 보상이 지금 만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계획 승인이 2021년 6월 3일 날 일어났고요. 사전 청약 최초 공급은 작년 7월에 있었고요. 지구계획 변경 1차 승인이라든지 조성공사 착공이 이제 올해 이번 달에 11월 15일 날 오늘 착공이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본청약 공고는 내년 10월 그 다음에 주민 최초 입주는 2026년 2월로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입주를 하고 조성공사도 가장 빠르게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창릉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에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조성공사 착공 같은 경우에는 창릉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빨라야 내년 하반기 만약에 조금 더 딜레이 된다라고 하면 2024년으로 착공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딜레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본청약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조성공사가 들어가면 1년 후에 본청약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본청약은 빠르면 2024년 하반기 늦어도 2025년 그렇기 때문에 S4블럭이라든지 S5블럭 S6블럭 그 다음에 이런데 S1블럭 같은 경우에 분양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느긋하게 좀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요. 계양 테크노밸리의 위치도입니다. 정말 입지적으로는 김포공항 왼쪽이라든지 부천대장 지구의 북측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김포공항이라든지 마곡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고양시까지 접근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입지다. 그런데 왜 지하철을 갖다 넣지 않았을까? 참 저는 이게 좀 의문입니다.
아무리 SBRT로 모든 게 다 해결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왜 지하철을 안 냈을까? 지하철이 안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또 반대로 기업을 갖다 하시는 그런 뭐 대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기에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려고 할까? 저는 그게 또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신도시에는 지하철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에 5호선 김포 한강 2지구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쪽으로 해서 김포공항역 쪽으로 해가지고 5호선을 갔다가 굳이 방화역 쪽으로 해가지고 빼지 말고 김포공항역 쪽으로 해가지고 김포공항 그 지하로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계양신도시로 연결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장 홍대선을 갖다가 대장에서 끝내지 말고 인천 계양까지 연결을 해서 홍대선으로 대장 홍대선을 갖다 연장을 해서 인천 계양까지도 지하철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이 들어가는 것과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게 향후에 신도시에 입주를 했을 때 입주민들이 그런 상당히 또 불편함이라든지 더 나가서 여기가 테크노밸리로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또 저는 지하철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북측과 남측이 이제 자족시설이 들어가고 중앙 쪽으로 해가지고 주거를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배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개발 컨셉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되는데 생활 번역은 자족과 주거, 자족을 해가지고 자족이 또 북쪽 남측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옆쪽으로 해서 김포공항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마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천, 서울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데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교통 같은 경우에도 사통팔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하철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SBRT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뭐 도시 기본 계획을 갖다 토지 이용 계획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넣는 방법을 감안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녹지축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생태공원이라든지 뭐 녹지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행 특화 도시, 다음 세대가 모여 사는 창의 혁신 도시, 아이들이 감싸 안는 돌봄 교육 도시, 스마트 기술로 만들어내는 미래의 지향 도시. 스마트 도시로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도 지하철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당장 이 SBRT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을 것 같고 부천 대장지구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이라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한다고 하면 3기 신도시 계양 입주민들이라든지 3기 신도시의 인기, 계양 신도시 인기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착공을 갖다가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착공이 들어갔던 계양 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여기에 인천 계양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다른 3기 신도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토지 보상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토지 보상 진행이 하남 교산이 95%, 부천 대장이 70% 이상, 남양주 왕숙. 그래서 빠르면 내년에 부천 대장과 남양주 왕숙 그리고 하남 교산이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제 뭐 문화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까지는 토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이 고양 창릉은 좀 힘들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전청약이라든지 본청약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딜레이가 되더라도 시간이 좀 지체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창릉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시란 말씀 드리고 또 12월 달에 S3블럭에 대해서 지금 사전청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으로 해가지고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지금 창릉의 그러니까 창릉의 84 기준으로 해서 6억 중반에 사전청약가가 지금 계획되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억에서 5억, 그러니까 4억 5천에서 5억 정도의 수준으로 아마 청년 원가주택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확실하게 이제 분양가가 공개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 드리고요. 아무튼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의 오늘 착공 소식을 갖다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3기 신도시 기다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올 하반기나 내년에 정말 내가 원하는 지역 또 내가 또 예를 들어서 출퇴근이 편하면서 자녀를 갖다가 양육할 수 있는 편한 곳을 갖다가 있다라고 하면 시세 대비 급매가 나온다라고 하면 급매를 잡으시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기다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우선순위를 갖다가 창릉을 갖다 먼저 두시라는 말씀 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도 주목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천 계양 신도시에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부천 대장을 갖다 만약에 저라고 한다고 하면 부천 대장을 갖다 기다릴 것 같고, 또 부천 대장보다는 고양 창릉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창릉에 부동산 고양시에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천이라든지 김포라든지 앞으로 이제 이쪽에 물량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거든요. 인천도 아직까지 금단 신도시가 완성되지 않았고, 또 3기 신도시 지금 인천 계양이라든지 부천 대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또 4기 신도시급 거의 김포에 있는 한강 2지구까지 지금 공급 물량이 쏟아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2024년에서 2025년 늦어도 2025년에 GTX A가 개통되고, 창릉도 창릉지구가 완성되기 전에 창릉역이 완성이 돼서 같이 동시에 개통된다고 하면 고양선도 다니고, 그 다음에 GTX A도 다니면서 또 BRT로 연결돼서 신분당선까지 연결되는 창릉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천 계양의 신도시의 산업청약이라든지 본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인천 쪽에 있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걸 또 포기하지 포기하고 그다음에 창릉 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름 계양 신도시도 상당히 좋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계양 신도시에 이런 지하철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신도시가 입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또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계양 신도시가 착공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창릉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착공 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도 지금 이제 조성 안 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그러니까 신규 택지를 갖다 또 지금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대외 경제, 거시 경제, 국내 경제, 환율, 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또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 시장 상황은 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신도시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내가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이라든지 내가 눈여겨보았던 곳에 정말 급매가 나오거나 급매가 나온다고 하면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 정말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에 계양 신도시의 멋진 출발을 응원하고, 감사스마일은 12월 달에 S3블럭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서 소식 있으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